일단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라, 그리고 이제 예제를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디비 때 하는 호텔 예약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출장 AS 예약 서비스 이제 요구사항 분석하고 간단하게 이제 설계하는 거랑, 이제 실제로 이제 엔티티를 이제 우리가 만들잖아요. 스프링으로 개발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우아하게 생성을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랑 컨트롤러 사이에서 쓰는 이제 DTO 있죠. 그것도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클린 코드를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이제 좀 자료를 이제 디코로 전달 드렸었는데, 일단은 DTO 저거랑 MP 그리고 이제 빌더랑 전적 팩토리 메서드 널이랑 옵션은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들어보셨으면은 이제 발표 듣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클린 코드가 이제 뭐냐, 그리고 클린 코드가 왜 필요한지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사실 저기 이제 책 있는데 저거 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클린 코드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본인이 체감을 못하면은 이거를 클린 코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본인이 다 안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클린 코드가 이제 저 코드를 일단 보면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클린 코드를 좀 지나가다가 이제 그냥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구글에다 한번 검색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책 사가지고 책장에 넣어두고 저처럼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이 클린 코드를 하려면 결국 이제 본인이 코드를 많이 짜야지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코드 많이 짜세요 하고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당장 지금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3개 엔티티, DTO, 널 처리 이거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부터 봅시다. 출장 AS 예약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AS 한 건당 2시간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약을 할 때 일주일 단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시다. 뭐 9월 1주차, 2주차, 3주차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뭐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대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4개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요구사항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리고 예약 신청이 접수되면은 센터는 이제 거기에 이 접수한 거 받아가지고 뭐 이제 기간 중에 하나 딱 픽스하고, 그리고 시간대도 픽스해가지고 예약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방문 희망 기간 이거는 그냥 뭐 2023년 9월 1주차면은 2023 뭐 9, 1 이렇게 저장을 하고, 뭐 시간대는 10시 뭐 이렇게 2시간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넘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제 열거형 쓰면 어떻게 싶어요. 왜냐면 이거를 뭐 시작 시간이랑 끝 시간을 저렇게 해버리면 프론트가 실수로 뭐 11시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백에서 어쨌든 저 값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넘을 쓰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응답 DTO, 응답 이제 리스폰스를 만들어 봤을 때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무튼 저 예약 번호 아이디 있고, 이제 고객 아이디 들어가 있고, 방문 희망 기간 해가지고 연월 주차 들어가 있고, 시간대는 이렇게 이너모를 해가지고 T 앞에 붙이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특이사항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근데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고 합시다. 이제 10시부터,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10시부터 2시간 단위로 이제 그 예약을 가능하다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다더라.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직접 이 방문 시간대의 시작과 끝을 뭐 10시, 12시 이런 게 아니라 뭐 11시 20분 이렇게도 그냥 설정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백엔드랑 상의없이 마음대로 뭐 상관없는 버튼을 우리가 추가해버렸으니까 이것도 좀 대응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주 단위로 이제 받았잖아요. 뭐 1주차, 2주차. 자, 그거 대신에 일 단위로 신청이 되니까 뭐 29일부터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변경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호프 타임 슬롯 저것은 이제 열거형이 아니라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상관없음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을 좀 해보면은 이제 시작 시간이랑 일단 종료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관없음을 둘 다 넣으면은 상관없음이라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근데 이게 둘 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상관없음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그냥 사용자가 상관없음을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서버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아니면 DB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그냥 두 개의 값이 그냥 널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 하잖아요. 상관없음이라 한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anytime이라는 필드가 뭔가 있어야겠다. 명료한 표현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하고, 그래서 이 anytime 불린 타입의 anytime 필드가 참이면은 상관없음이고 false면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시다. 그리고 주 단위에서 일단 이것도 뭐 간단하죠. 이어 원스 위크에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이렇게 그냥 바꾸면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진 않죠. 왜냐면은 DB가 완전 갈아엎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존재나 하겠죠. 그래서 바꾼 걸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문 희망 기간은 시작일이랑 종료일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방문 희망 시간대도 이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지정 가능하고 상관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필드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상관없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둘 다 널로 들어가고 애니타임을 참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프론트랑 어떻게 통신할지는 대충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서버에서 이제 스프링으로 어떻게 인티티 설계하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겠지만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자바 스프링을 쓴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객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랑 이름이랑 고객 등급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노테이션 뭐 달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했고요. 뭐 아이디로 이렇게 하고 이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열거형으로 랭크 타입이라는 거를 일반 실버 골드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약 엔티티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예약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예약 아이디랑 요약 고객이 누군지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처리 상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문 희망 시간이랑 기간이랑 시간들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만들면은 이것도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일 커스터머로 이렇게 몇 개 해줬고, 이것도 처리 상태 열거형으로 해줬죠. 그래서 접수 대기랑 접수 완료 상태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이거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베디드 타입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호프 타임 아까 우리가 호프 피리어드 안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이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객체로 이제 또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약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약 같은 경우에 접수 대기랑 접수 완료 같은 거 이제 열거형 굳이 열거용 해야 되냐? 왜 이거 그냥 is accepted 같은 불린형 필드 추가해서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열거형을 쓰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수 대기랑 접수 완료 사이에 접수 취소라는 상태가 추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불린가 필드는 우리가 이걸 표현을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이에 하나 넣을 수 있으니까 이놈이 훨씬 더 상태 같은 거 추가할 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꽤 좋은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엔티티는 이렇게 끝을 내고 그냥 앞에는 그냥 요구사항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엔티티를 우리가 어떻게 생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정적 필터링 메서드랑 빌더를 써가지고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 객체를 생성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생성자죠. 우리 익숙한 방식이죠. 엔티티에다가 뭐 파라미터 놓고 해당하는 방식. 그리고 빌더라는 방식이 있는데, 빌더도 사실 이거는 빌더 패턴이라는 건데 이 빌더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달면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빌더를 달면은
객체를 이런 식으로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체이닝, 메서드 체이닝 방식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더라는 거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뭔가 이 빌더라는 어노테이션이 뭔가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원본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있어요. 정적 팩토리 메서드는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다른 점부터 찍자면 저렇게 스태틱이 들어가 있죠. 클래스 메서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create some entity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직접적으로 얘는 생성자가 아니죠. 얘는 생성자가 아니니까 얘는 직접적으로 객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 값을 넣어준 다음에 얘가 만든 거를 대신 반환해줘요. 그래서 정적 팩토리 메서드와 일반적인 생성자의 차이는 느낌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생성자를 쌓는 랩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생성자를 쓰는 것보다는 빌더랑 이제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레퍼런스 드린 거 보면은 이래서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매개 변수가 많으면 우리가 빌더를 쓸 거야. 그리고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쓸 거야.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토이 예전에 할 때 이거 두 개가 둘 다 필요했어요. 매개 변수가 많을 경우도 있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경우인데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일단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성 로직이 캡슐화되어 있는가 이거랑 두 번째로는 생성 로직에 대한 맥락을 외부 호출자에 대해서 호출자가 파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일관되고 명료한가 맞는 말 같죠 셋 다. 근데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죠. 어쨌든 근데 이제 잠깐 스포를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써서는 우리가 1번이랑 2번을 만족시킬 수 있고 빌더를 써서 3번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결론부터 일단 엔티티 객체에서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정적 팩토리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만들어가지고 외부랑 소통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빌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에서 프라이빗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 팩토리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가지고 빌더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빌더에 넘기 인자를 결정할 때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쓰는 거고요. 우리 전달도 하겠죠. 실제로 주어진 인자를 받아가지고 필드에 할당한 다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빌더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코드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고객 엔티티 AC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더를 이렇게 달아줬죠. 빌더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름이랑 이제 그거 링크 타입 유저 고객 등급을 받아가지고 빌더는 그대로 할당을 해요. 그리고 여기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있죠. create normal customer 일반 등급의 고객을 생성하는 거랑 골드 등급의 고객을 생성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제 정적 팩토리 메서드는 퍼블릭을 연결해 쓰는가 외부에서 쓰고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이렇게 커스텀 빌더에서 이제 할당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일단 외부에서 우리가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쓰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객체를 생성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커스텀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에 생성자. 그래서 new 커스텀을 한 다음에 김훈익하고 랭크 타입 노말을 이제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빌더는 이제 커스텀 빌더 한 다음에 이름에다가 김홍이 넣고 랭크 타입에다가는 랭크 타입 노말 넣고 그 다음에 빌더 하겠다. 정적 팩토리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create normal customer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름만 전달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셋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은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값은 다 똑같은.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1번, 2번 고객 인스턴스는 외부로 이 랭크 타입 노말을 노출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근데 캡슐화의 관점에서는 사실 생성자 로직이 드러나지 않는 이 정적 팩토리 메서드 방식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랭크 타입 노말을 얘는 안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1번, 2번 방식도 이 랭크 타입 좀 노말을 숨기려면 숨길 수가 있어요. 아마 생각나시는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생성자 쓸 때 이름만 받고 안쪽에서는 그냥 이걸 할당해주는 코드를 생성자 안쪽에 그냥 로직을 추가해버리는 캡슐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빌더는 뭐 생성자랑 사실 어노테이션 하나 붙는 거 말고는 다를 거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뉴 커스터머 해서 김홍익 했는데 안에 랭크 타입 어떻게 돼 있어요? 랭크 타입은 노말 들어가 있겠죠. 얘도 어떻게 돼 있어요? 얘도 따로 랭크 타입 좀 노말 넘겨준 적은 없지만 노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급 로직을 이런 식으로 캡슐화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별로 좋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성자랑 빌더 코드를 보기 전까지는 얘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랭크 타입에다 노말을 할당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 방식에서 추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제 생성자랑 빌더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캡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생성자랑 빌더와 정적 팩토리 메서드의 차이는 이름을 가질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정적 팩토리 메서드랑 다르게 얘네 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맘대로 얘네들이 안쪽에서 노말을 할당을 하면은 이 호출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뭔지 맥락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맥락을 또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인자에다가 노말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근데 아까 뭐라 해서 노말을 넣어주는 거는 또 캡슐화 위반이라 했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사실 빌더에서는 그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노테이션 빌더, 앱 빌더하고 빌더 메서드 네임 한 다음에 이렇게 골드 빌더라고 하면은 아 얘가 대충 골드 타입 유저를 생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노말 빌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생성자 메서드 시그니처 있잖아요. 받는 파라미터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에 같은 인자를 받는 생성자가 두 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문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노말 빌더라는 거랑 골드 빌더라는 거 같은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캡슐화를 위반하면은 사람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캡슐화를 꼭 지켜야 되냐?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봅시다. 랭크 타입 좀 노말이 들어가 있는 거랑 우리가 랭크 타입 좀 노말을 여기로 숨긴 거를 봅시다. 우리가 기본 유저를 생성할 때 만약에 랭크 타입 좀 노말이 아니라 이제 랭크 타입 노말이 랭크 타입 브론즈를 우리가 쓰겠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인텔리지 쓰면은 뭐 쉽죠. 뭐 파인드 유지제 해가지고 뭐 뉴 커스텀 한 다음에 랭크 타입 좀 노말 쓰는 거 전부 다 바꿔버리면 사실 되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랭크 타입 좀 노말을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어디 외부에서 이거를 할당한 다음에 여기를 전달하고 있어. 근데 그 값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값을 여기로 넣고 있으면은 여기서 변화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쓰는 다른 어딘가에서도 또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린 생성자가 아니라 이거에 영향을 받는 다른 무언가에도 변화가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랭크 타입 좀 노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커스터머를 참석하는 노말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을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사실은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그냥 커스터머 타입이니까. 근데 커스터머.create 크리에이트 노말 커스터머 이렇게 하면은 얘는 서브 타입을 반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캡슐화를 지키지 않은 코드는 우리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객체의 생성자가 만드는 방식에서 캡슐화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노말을 만들고 골드를 만든 거라는 거는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거에서는 안쪽으로 캡슐화가 되어 있는데 캡슐화를 한 대신에 일반 유저인지 골드 유저인지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쓰면은 캡슐화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유저인지 골드 유저인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캡슐화를 지키면서 생성 로직에 대한 맥락을 외부 호출자에게 제공하려면은 우리가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냥 이름만으로 이런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써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3개 얘기했었죠. 객체를 생성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에 대해서 했는데 1번이랑 2번은 그래서 아까 방금 말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겠죠. 생성 로직이 적절히 캡슐화되는 거. 이거 정적 팩토리 메서드 됐죠. 그리고 생성 로직에 대한 맥락을 외부 호출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거 정적 팩토리 메서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번 남았죠. 그럼 이제 빌더가 대충 3번을 만족을 시킨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알아봅시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우리가 빌더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쓸 때 우리가 아까 정적 팩토리 메소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사실상 객체를 만드는 걸 시킨 다음에 그 시켜서 받아온 거를 그냥 대충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직접 얘가 생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생성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생성자죠. 그리고 뭐 생성자가 아니라면은 뭐도 될 수 있어요? 빌더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적 팩터, 이 크리에이트 엔티티라는 정적 팩토리 메소드는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new entity 이걸 통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빌더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반환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역할이 있는데 이 파람이라는 인자를 결정해 가지고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빌더한테 넘겨줄 인자를 결정하고 그리고 외부의 맥락을 좀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생성자를 쓰는 거랑 빌더를 쓰는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생성자랑 빌더 중에서 당연히 빌더가 더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빌더가 좋냐고 했어요. 왜 빌더가 좋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인자가 많을 때는 빌더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인자가 우리가 만들 때 인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엔티티에 따라서 인자가 적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뭐 리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 인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아까 이걸 할 때 그러면은 뭐 이제 커스터머는 그냥 생성자로 갖고 그러면은 뭐 정적 팩토리 메소드로 빌더 써야 되는 거냐? 그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렇게 생성하고 이건 이러니까 저때 저렇게 생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인자가 많든 인자가 적든 간에 그냥 우리는 빌더를 쓸 거라는 거, 생성자 안 쓰고.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할 때 보통 인자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많아져요. 필드가 한두 개씩 막 늘어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자라는 거는 늘어나는 경향성을 띠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관성 얘기 어디서는 생성자 쓰고 어디서는 빌더 쓰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이펙티브 자바나 아무튼 우리가 이 롬복으로 이 앱 빌더 해가지고 하면은 간단하게 빌더 패턴을 구현을 해주거든요. 사실 그런 게 롬복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사실 빌더 패턴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빌더 패턴 내부 구현 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코드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 보일러플레이트를 없애주려고 어쨌든 롬복이 등장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빌더 패턴 구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자가 긴 경우에만 빌더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냥 앱 빌더 이거 딱 하나만 달아주면은 바로 그냥 빌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현 비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부 빌더를 통일하는 쪽이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성자를 쓰고 싶다라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생성자로 그냥 다 통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빌더를 쓸 때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너를 안 넘겨주더라도 그냥 알아서 얘네들이 너를 할당을 해주는데 그 생성자를 쓰면은 중간에 군데군데 흉하게 막 널이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가독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빌더를 쓰는 게 더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객체 생성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엔티티를 이걸로 어떻게 생성하는지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좀 DTO를 어떻게 우아하게 생성을 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정적 팩토리 메소드 이걸 좀 써먹어 볼 거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Reservation Find Word Response라는 딱 봐도 뭡니까? 예약 정보를 하나만 찾아가지고 응답을 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충 예약 아이디 들어가 있고 커스터머 아이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약 기간, 희망 기간 그리고 희망 시간대 그리고 이제 뭐 있어요? 특이사 이렇게 이제 DTO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응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적 팩토리 메소드 이렇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약 엔티티를 받아가지고 예약 DTO로 이제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때 정적 팩토리 메소드를 쓸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리저베이션을 받아가지고
리저베이션에서 빌더를 써가지고 이 리저베이션의 값을 까가지고 DTO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빌더로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DTO의 리저베이션 아이디에서는 리저베이션 아이디가 까서 넣어주고 그리고 커스텀 아이디 까서 넣어주고 그리고 뭐 이것도 다 까서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적 팩토리 메소드 우리가 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 로직에서 이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문법이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거든요. 람다식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리저베이션 레포지터리에서 리저베이션 아이디로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올 때 이게 옵셔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옵셔널이 뭐냐? 이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가져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리저베이션 리스폰스 이거 땡땡 fro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거라고 하거든요. 웹서드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법이 있는데 대충 뭡니까? 그냥 리저베이션을 찾아와가지고 이 포럼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TO로 바뀌겠죠. 대신에 근데 옵셔널 들어가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이 옵셔널을 까야겠죠. 옵셔널을 까가지고 이제 만약에 존재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반환을 하는 거고 만약에 존재 안 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월 else로 해가지고 이제 예약 정보가 사실은 없었대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식 안 썼으면은 이제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 결과가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우아하게 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애니타임 필드를 빼먹었어요. DTO에서. 아까 우리가 애니타임 넣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호프타임슬로 그대로 쓰면은 애니타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타임을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었죠. 애니타임 넣기로. 근데 DTO 우리가 구현을 안 해놨었어요. 그러면은 애니타임 필드를 이제 어떻게 추가할 거냐? 그럼 이제 우리가 호프타임 슬롯을 DTO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다음 DTO에다가 애니타임 필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로직은 우리가 이제 인베디드 호프타임 슬롯에 이제 이거 두 개의 값이 널이면 이거에 가져온 값이 널이면은 애니타임을 true로 설정해주고 만약에 이게 존재한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넣어주고 증명해서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DTO는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려 안 했던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이랑 애니타임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고려 안 했던 거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로직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from 한 거 기억나시죠? 호프타임 슬롯에서 from을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널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 널로 하고 그 다음에 애니타임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true로 하자고 했죠. 그리고 널이 그냥 아니었대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호프타임 빌드 해가지고 값을 그냥 다 넣어주고 애니타임 홀스를 한 다음에 빌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가 잘했어. 그냥 끝난 거야. 근데 사실은 뭔가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이제 from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냥 예상했던 게 있잖아요. 그냥 이 인자로 받은 값을 하나씩 까가지고 빌더에다 넘겨준 다음에 빌더로 만든 객체를 리턴하는 게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역할이었어. 근데 지금 우리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추가된 거예요. 뭐가 추가됐어요?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이게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널인지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로직으로 DTO를 생성하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메서드가 지금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심리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도 한 가지 일이야. 그냥 오프타임 슬롯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한 가지 일이지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일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이제 거기서 책에 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의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메서드를 익스트랙트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익스트랙트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했어요.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 원래 빌더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익스트랙트 했어요. 그러니까 create anytime DTO라는 뭔가 이게 널일 때는 우리가 이걸 생성하는 로직을 메서드로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으면은 얘네가 사실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빼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리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사실 밖으로 빼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자가 널일 수도 있고 인자가 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널이면은 널인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당연히 뭐 터져요? 이거를 호프타임 슬롯이 널인 상태에서 이거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널 포인트 엑셉션 터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긴 하지만.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린 코드에도 또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널에 대해서 유연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인자가 널일지 아닐지 아닌 가능성을 잘 캡슐해서 처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인자에서 널을 허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은 이 널을 발생시킨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프타임 슬롯이 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꽉 찬 값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거가 널인지 꽉 찬 값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 그걸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받은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뭐 누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선물 준 사람이 잘못이 선물 받은 사람이 이제 이게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는 사실 우리 고려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를 발생시킨 것은 지금 너를 책임지지 않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객체 안쪽에 또 뭔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 널 체크하는 로직을 또 누군가는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널 검증 로직 책임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더러운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뭐라 했어요? 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을 수도 안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받기 전에 미리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체크를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슬롯을 DTO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호프타임 슬롯을 이걸 책임지는 입장이 원래는 누가 있어요? 얘예요. 얘가 사실은 이게 널인지 아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옵셔널로 밖에서 입구막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옵셔널 오브 널러벌로 이 호프타임 슬롯이 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옵셔널로 감싼 다음에 일단 포럼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크리에이트 애니타임 DTO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두 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외부에서 그거를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널 검증 로직은 너를 발생시킨 곳의 제대로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한테 줘요. 개발자가 이 리스폰스를 보자마자 이걸 옵셔널을 싸는 로직이 있네? 그러면 이거 좀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그런 거 바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프롬이랑 크리에이션 애니타임 DTO라는 로직으로 이거를 두 개가 있구나라는 걸 바로 보자마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우아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걸 우아하다고 하는지를 좀 체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클린코드입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클린코드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을 하다가 뭔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거 좀 별론데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더 좋게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본 게 객체 지향이랑 클린코드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느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코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려면 일단 많이 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화하다라는 코드를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제 클린 코드 이런 거를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많이 짜보면서 그런 어떤 직관을 길려 나가는 것도 어쨌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이제 그런 어떤 우아함에 대한 여러분의 좀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